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11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11월 2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0월 19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기해월 을해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을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을목일간이 되겠고요.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의 을목이 되겠습니다. 자, 해월에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일간이죠. 일간은 어떤 일간? 을이라고 하는 일간이 될 것이고요. 이 을이라고 하는 일간은 어저께 간목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간목의 다음에 연결되는 것으로서 같은 목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을 오행으로 보게 되면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을 이렇게 읽지 마시고 항상 을목이라고 해서 천간에다가 오행을 붙여서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갑은 목이고 을은 목이고 내일 병은 화가 되는 것이고 정도 화, 무는 토가 되는 것이고 기도 토가 되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경금 신금, 임계도 임계는 수가 되죠. 그래서 임은 수, 계도 수에서 임수 계수 이렇게 읽는 습관을 들여주시는 것이 좋고요. 또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죠.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기운이라고 하죠. 이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기운을 뜻한다고 했죠. 운기를 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목의 기운은 따뜻한 온기를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뜨거운 열기는 화가 되는 것이고 간목이 됐던 을목이 됐던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목일간들이 대체적으로 목민지간이어서 목민관이라고 해서 대체적으로 사람들을 따뜻하게 관리하고 사람들을 훈육하고 기르는 그러한 직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무원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훈도지직이라고 하죠. 훈도지직이라고 해서 남을 가르치는 역할 아니면 남을 케어하고 보호하는 역할이니까 뭐 요양사라든가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 있죠. 그 다음에 그 종교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목일관들도 많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는 뭐라 그러죠? 아이들 이렇게 어렸을 때 하는 그런 좀 보육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일간 자체만 놓고 봤을 때 대체적으로 목은 따뜻한 온기고 그 다음에 인이라고 하는 것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목일간인 사람들이 주로 좀 측은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남을 불쌍하게 여기고 남을 좀 안타깝게 여기는 어려운 것을 보게 되면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간목뿐만 아니라 을목도 똑같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음양으로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저께 공부했던 것은 양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은 나무라 하더라도 산에 가게 되면 큰 나무가 있고 작은 나무가 있고 단단한 나무가 있는가 하면 부드러운 나무가 있고 꼿꼿하게 곧게 자라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 잘 휘어지는 그러한 나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을 양이라고 하는 기운과 아니면 또 상반되는 음이라고 하는 기운과 양이라고 하는 이 기운으로 나눠 봤을 때 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드럽다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잘 휘어진다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작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을목은 잘 부드러우면서 잘 휘어지고 작은 그러한 개념의 화초 내지는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뗄감을 화목이라고도 하지만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화목은 꽃을 피우는 이 화목을 얘기합니다. 화목을 뗄감으로 할 때는 이렇게 불화자에다가 나무 목자를 써서 이렇게 하면 얘는 뗄감이 되는 것이고요. 얘는 꽃을 피우는 꽃을 피우는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가 어떤 용도? 꽃을 피우는 용도라고 있습니다. 사시사철 추나추동을 막론하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사하게 꽃을 피우는 것을 그 을목 자체의 용도, 을목 자체의 쓰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량의 온도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을목에 물이 없으면 뿌리가 마르고 뿌리가 마르면 줄기가 마르게 되죠. 그래서 적당량의 물이 있어주는 것이 을목은 사시사철 필요하죠. 인묘 같은 경우 목 자체가 왕하니까 개수병화로서 일간이 왕하다고 개수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을목일간이 왕하다 하더라도 물이 있어야지만 말라 죽지 않겠죠. 여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수가 많이 필요할 것이고요.
신유월 같은 금여왕 계절에 날씨 자체가 차갑기 때문에 활을 먼저 쓰는 것이 을목은 필요할 것이고, 이제부터 해월, 자월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해자, 축월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병화가 개수 중에서 병화를 우선적으로 쓰게 된다. 그래서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개수가 먼저 필요하냐 아니면 병화가 먼저 필요하냐가 원령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고, 병화가 없는 경우 정화를 쓸 수도 있고, 개수가 없는 경우에는 임수도 쓸 수가 있지만은 병화 개수로서 배합하는 것보다는 음화인 정화와 양수인 임수로서 배합하는 것은 공력이 떨어진다. 화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병화 정화가 있으면 을목이 꽃을 피우는 정도이지만, 특히 해자 축월에는 화라고 하는 것은 조후,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조후하는 정도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화는 난로가 아니라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은 것이고, 정화는 난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조후하는 정도에 있어서 정화보다는 병화가 월등히 좋은 것이고요. 또 수를 쓸 때 개수하고 임수를 쓸 때,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와 다르죠. 우로수,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은 것이고, 임수는 사람이 물을 길러다가 을목에 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수고로움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임수보다는 개수를 쓰는 것이 좋고, 임수는 특히나 너무 물이 많게 되면, 임수는 큰 물과 같아서 물이 많게 되면 물이 범람할 수도 있다. 특히나 물이 범람하게 되면 수범목부라고 하죠. 수범목부. 수범목부가 돼서 나무가 물에 뜨게 되는데, 감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큰 나무고 나무 뿌리가 좀 크기 때문에 물이 애진간이 많아가지고 부목이 잘 안 된다고는 볼 수 있지만, 을목은 작은 화초와 같기 때문에 물이 조금만 많아져도 금방 을목은 부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수범목부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임수를 쓰는 경우에는 임수가 너무 많아지게만 안 되니까 반드시 무토로스 임수를 제거해 주어야지. 제거해서 완전히 없애준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좀 적절하게 통제시켜 주어야지만 을목이 부목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어저께 간목에 대해서는 뭐 설명드렸으니까 오늘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간목의 용도로 동량의 제목으로 쓴다 그랬죠. 동량, 지목으로서 쓴다고 그러겠고, 경금과 정화를 사시사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간목이 부기를 이룰 수 있느냐, 부기를 얻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음목인 을목은 병화 개수 내지는 정화 임수를 쓰지만은, 양목인 간목은 경금 정화를 쓴다라고 하는 것이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차이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월은 입동과 소설이 있고요. 절기로는 입동이 지나야 해월이 되는 것이고, 소설은 뭐 크게 의미 둘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입동이 지나서 소설까지 오게 되면 하늘에서 이제 눈이 내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고, 그만큼 입동에서 소설 오는 동안 시간이 지나가죠. 없이 더욱더 한기가 가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해자 축월은 하나의 방면이죠. 방면. 그래서 해자축은 북방에 속하면서 북방, 해자축 북방이라고 하죠. 해자축 북방이라고 하는 건 북쪽을 뜻합니다. 그래서 해자축은 겨울에 해당이 되죠. 해월은 초동이라고 하고요. 다음에 자월은 중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축월은 마지막 겨울, 늦겨울이 되겠죠. 그래서 모동이라고도 합니다. 겨울, 몫이 엄동설한 매우 추운 그런 계절에 해당이 되면서, 해자 축월은 오행으로는 수가 왕한 수왕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령 자체가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원령 자체가 수가 왕한 계절이 있고요. 또 해자 축월은 북방의 겨울이기 때문에 굉장히 춥다. 그리고 수가 한 점 더 늘어날 때마다 기온은 똑같은 것이 아니라 기온이 크게 떨어진다.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해수를 하나 더 본다 라고 하면, 그냥 물이 하나 많아졌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해월에 있는 요것만 놓고 봤을 때 영하 20도 이렇게 봤을 때 수가 한 점 더 늘어나게 되면 영하 40도, 예를 들어서 수를 하나 더 보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영하 50도. 예를 들어서 개수가 이렇게, 임수라든가 개수 같은 것이 이렇게 천간으로 투출된다. 영하 어떻다? 영하 60도, 70도 이렇게 떨어진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 이게 너무 세시네, 뻥이 너무 세시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느낌을 알란 얘기, 느낌으로. 자, 만약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면은 을목 입장에서 해수도 인성이고요, 얘도 인성이고 인성이 많으니까 부모님의 돌봄이 많으니까 부모님 엄마 덕이 있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인성이 많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인성이 너무 많아서 물이 많아서 아까 말했던 물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수범 목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겨울 특히나 해자 주거리 물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엄동설한에 물이 많으면 기온 자체가 그만큼 떨어지게 되면 을목은 얼어서 죽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인성이 많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인성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직감적으로 느낌적으로 이해를 하시라고 자꾸 영하 50도 60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영하 50도 내려가는 경우가 그렇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쪽 뭐 함경도라든가 이런 데 가면 뭐 2, 30도, 철원도 뭐 많이 떨어지면 한 20도까지 떨어지긴 하는데 그 정도까지로 생각해서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자, 해월에 수가 많아진다. 영하 20도, 30, 40도, 50도 그 밑으로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요, 차라리 수가 전체가 다 수가 되고 을목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그냥 종격으로 보시면 돼요. 종격이라고 하는 것은 기명 종격이라고 해서 저거는 뭐예요? 일간을 버리고 뭘로 정했다? 인성으로 정한 거니까 기명 종왕격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기명 종인격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간을 버리고 인성으로 종한다라고 이렇게 종격이 될 때는 화도 필요 없고요. 뭐 얼든지 뭘 하든지 그런 상관이 없지만은 내격일 때는 무조건 화가 있어줘야 된다. 해자 주거는 그만큼 뭐가 필요하다? 조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을목 화조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아무리 인동주죠. 뭐 겨울을 이기는 인동주라 하더라도 온기가 없으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월에 을목이 태어난다. 무조건 뭔 있어줘야 된다? 병화 무조건 있어줘야 된다. 병화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이 사주가 얼어 죽느냐 아니면 살아서 꽃을 피우느냐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반드시 병화가 있어줘야 된다. 을목 자체는 뿌리가 원령 자체가 해월의 인성이 왕하고 그리고 목이 해월이면 뭐가 됩니까? 장생 처가 되기 때문에 을목이 약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인성으로 생해주기 때문에 을목이 뭐 약한 것을 두려울 필요 없다. 단 화가 없다라고 하면 을목이 뿌리는 둔다 하더라도 수가 얼으면 금이 되죠. 금은 마치 면도칼 같이 바위 덩어리 같아지죠. 그러면 물이 얼게 되면 을목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을목을 오히려 상해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병화가 있어주게 되면은 기후 자체 해월의 엄동설 안에 기후를 따뜻하게 하고 기후가 따뜻해지면 물도 녹게 되고요. 그 다음에 따뜻해지면 을목도 온기를 갖게 되겠죠. 물이 녹으면 을목을 생해줄 것이고 또 화가 있으면 꽃을 피울 수 있을 겁니다. 단 중요한 것은 해월에 수가 왕하지만 수가 왕한 만큼 화는 해월이면 뭐죠? 얘가 절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 화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병화는 지지로 뿌리가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죠. 물론 천간으로 간목이 있어서 이 간목이 병화를 갖다 생주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해중에 있는 간목이 투출돼서 이걸 생주해 주는 것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병화 자체가 뿌리가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사화라든가 오화 등이 있어서 병화가 지지로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다 있을 필요는 없고요. 인목이라든가 사화라든가 오화 하나 정도 이렇게 있는 것이면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뭐 병화가 투출됐는데 여기서 뭐 갑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제 멀리 있다 하더라도 병화가 오의 뿌리를 두고요. 그 다음에 간목에 이게 화를 생겨주게 되면 이 병화도 능력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죠? 사화가 있을 때는 이 간목이 여기 투출되어 있을 때 사화가 올 수 있는 것은 여기밖에 없죠. 사화 이렇게 을사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는 사해상충이 되니까 안 좋은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사화가 여기도 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사해상충 해수하고 사화하고 붙어 있으면 이렇게 사해상충이 되는데 만약에 병화가 투출되지 않았지만 사화가 이렇게 시지에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거는 충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충한다라고 보고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원격 떨어져 있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충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충을 배울 때 원격충은 이거는 동이 되는 것이고요. 동한다라고 하면 움직인다라고 하는 뜻이죠. 원격충은 동이요. 그 다음에 접충이라고 하는 것은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접충은 이거는 극이다라고 했어요. 뭐냐면 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사해가 떨어져 있으면 이건 원격충이죠. 물론 이제 이것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더더군다나 원격충이 되겠죠. 원충. 그래서 이런 건 충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이런 거는
충이 되지도 않고 오히려 서로 간에 얘는 얘대로 기운이 세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얘대로 화가 살아난다 이렇게 보는 이론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일단 중요한 건 화가 살아난다라기보다는 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화가 깨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사이가 붙어 있을 때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때 사이충이 돼서 사화가 깨지고 해수도 격을 취해야 되는데 그 격이 깨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원격충, 원충은 동이 되는 것이고요. 접충은 극이 된다. 붙어 있어야지 충의 힘이 강하게 나타나고요. 떨어져 있으면 충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을지언정 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천간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간으로 봐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해월이 태어났을 때는 조후하기 위해서 무조건 반드시 있어줘야 할 건 병화, 수가 있어줘야 된다고 했는데, 원령 자체가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수가 많아질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해월에 임수 해수가 천간에 투출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지지로 자수라든가 해수가 한 점 정도 있는 것은 물론 한기가 좀 가중되는 그런 단점은 있을지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만, 임수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토라든가 기토로서 수를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병화를 얻었다 하더라도 지지로 인사오 등의 뿌리를 얻어서 병화가 힘을 얻어야지만 조우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을목, 음목에 해당이 되고요. 음목인 을목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은, 격국을 살펴볼 때는 항상 일간과 월지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고요. 일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음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월지 해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라고 해서 얘는 양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간은 음이고요. 그 다음에 월지는 양음대 양이 됩니다.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목을 생기는 관계에 있으니까, 목의 입장에서, 을목의 입장에서 수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 해당이 될 것이고요. 인성은 정인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편인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이 되게 되는데,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가 양대음 내지는 음대양의 관계가 됐을 때 정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가 양대양 내지는 음대음이 됐을 때 편인이라고 하죠. 어저께 간목은 양목이었기 때문에 양대양이 되기 때문에 어저께 편인격이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 오늘은 일간이 음이 되겠고 월지가 양이 되니까 음대양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정인 이렇게 돼서 정인격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해월 같은 경우에는 일간도 해월에 장생처에 태어나서 일간도 세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도, 인성인 수도 해월에 임가지가 되기 때문에 인성도 왕하죠. 그래서 모왕자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모왕자상이라고 하는 뜻은 어머니도 왕하고, 여기서 어머니는 수를 말하는 거고요. 자는 일간인 을목을 말하는 겁니다. 모왕자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간목에 비해서 을목은 작은 화초이기 때문에 물이 조금만 많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범목부가 되기 때문에 물이 많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특히나 임수개수가 천간에 투출하는 것은 좋지 않죠.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을목이 수다목보, 수범목부가 될 것이고요.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기온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을목이 얼고 물이 얼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병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일지를 보게 되면 해수가 다시 이렇게 있게 됩니다. 해수. 자, 아직까지는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해수가 해월에, 수왕절인 해월에 수왕절이자 동절인 해월에 해수가 다시 있게 되면은, 이건 물도 많아지면서 한기, 차가운 기운이 더욱 강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거 을목이 인수 2개 얻었다고 좋게 볼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연지를 보게 되면 축토가 있는데, 이 축토라고 하는 것은, 축토는 음토죠. 음토면서 습토 물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토가 되죠. 단 중요한 것은 해월의 동절이기 때문에 축토라고 하는 것도 얼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연간에 이렇게 뭐가 있습니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을목 입장에서 신금은 뭐죠? 편관이 되죠. 편관이면서 다른 말로 칠살 이렇게 표현한다.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공격하는 일체의 해악을 뜻합니다. 해악이라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쁘게 합니까? 해악, 나를 나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것을 해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면 칠살의 억압을 내게 받게 되는 것이고, 그걸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저 칠살을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월간에는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기토라고 하는 것 어떤 겁니까? 축중에 있는 기토가 청간에 투출되어 있는 것이고요. 을목 입장에서 기토는 편제에 해당이 되는데, 일간을목이 기토를 갖다가 또 뭐 기을충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을목이 기토를 파한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축중에 있는 기토가 투출을 하고, 그 다음에 축중에 있는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이 기토는 금을 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금은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을목 입장에서 추운 것도 추운 거지만 칠살이 뿌리를 얻어서 투출하게 되면 마치 얼어 죽게 생겼는데 면독화를 가지고 을목을 갖다가 이렇게 베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반드시 화가 있어서 얼어붙은 한기를 따뜻하게 하고 얼어붙은 물을 녹여서 해동하고 신금을 갖다가 화로서 통제시켜 주어야지만 을목이 얼어 죽지 않고 꽃을 피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 화를 보는 것이 가장 필요하죠. 여기까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화를 한 점도 보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고 땡땡땡땡 얼어 있다. 여러분들은 4주를 공부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다 그냥 글씨를 보이죠. 신축, 신금, 축토, 기토, 해수, 을목, 해수, 을목, 해수 이렇게 해서 뭐 글자가 검은 글자요. 바탕은 약간 노르스름한데다 흰색인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그림처럼 보이거든요. 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겨울에 태어났고 물이 많아요. 옆에는 뭐 조그만 흙이 있는데 거기에 자갈이 있는데 다 얼어 있기 때문에 을목 자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밑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곳은 물이라서 얼어 죽게 되어 있다. 반드시 봄을 만나야지, 따뜻한 온기를 만나야지만 꽃이 피울 수 있다. 내지는 원국에서라도 온기가 있다라고 하면 하다못해 비닐하우스라를 쳐서라도 을목이 꽃을 피우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이제 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물상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생시를 볼 때는 화를 보느냐 못 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를 볼 수 있는 생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병자정축 화가 있습니다. 인중에 있는 무인시가 되면 인중병화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사, 이모, 사화, 오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중정화는 저는 무시합니다. 이거는 뭐 미중정화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병술정에도 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글자들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나머지 기묘 이런 거는 기묘, 화가 없는 생시들은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병자시가 되면은 자, 자수를 얻었죠. 해월에 축토까지 있죠. 자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했던 해자, 축,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천간으로 임수, 개수가 투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인수가 너무 많은 그러한 사주국세가 되겠죠. 인성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적당히 수를 제거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축의 뿌리를 둔 기토는 수를 제할 수 있는 공력은 없고 하는 짓이라고는 뭐예요? 신금을 생해서 나를 공격하는 역할을 하니까 이거는 재성이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병화가 투출되어 있지만은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죠. 병화는 지지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인목, 사화 내지는 오화 등의 뿌리를 둬야지만 병화로서 용도가 있게 되는데, 지지로 뿌리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뿌리가 없으니까 못 쓴다? 아니죠. 사주 원국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운이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병화가 힘을 얻게 되겠죠. 근데 이것이 금수운으로 간다라고 하면 계속 한습한 지지로 가기 때문에 병화가 힘을 얻지 못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축시는 병자시보다 더 못한 것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간목의 생주를 받아야 돼요. 간목. 청간으로 간목도 없고요. 정화 또한 지지로 인사오라고 하는 것에 뿌리를 둬야 되는데 거기에도 어떤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그래도 병자 있게 되면은 병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먹구름에 가려져 있다, 이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라이터가 있는데 물에 젖어 있는 라이트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그래서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무인시 되게 되면 그래도 요 인목은 일지에 있는 해수를 끌어당기죠. 그래서 인해, 합목이 되고 인중, 병, 화를 꺼내서 쓸 수가 있습니다. 투출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인중병을 써서 조금이라도 조훈은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인해한목함으로 인해서 수의 기운을 목이 수생목해서 끌어당겨서 수를 갖다가 좀 통제시킬 수 있다. 뭐 임수가 온다 하더라도 무토가 있기 때문에 수를 이렇게 통제시켜 줄 수는 있는데, 임수가 투수를 하거나 아니면
개수가 투출했을 때의 무토의 용도가 커지는 것이지, 지지로 이렇게 수 두 개 있는 것 하나는 또 인목이 얘를 끌어당겨서 목으로 화했기 때문에 무토의 용도는 크게 없습니다만은 인목과 인중 병화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기묘는 큰 의미였고요. 경진신 사실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관사론잡되는 것이고요. 그죠? 당연히 좋지 않을 겁니다. 이때는 경진신은 관사론잡으로 볼 수가 있는데, 신사신은 시지에서 사화를 봐서 제가 일단 화를 얻었기 때문에 체크를 해놨는데, 이것도 좋지 못한 것이 아까 무인시 같은 경우는 인해한목하지만 이거는 사해충이 되기 때문에 사화가 뿌리가 뽑힌다. 이 사중병화는 거의 용도가 없어졌다 이렇게 봐도 크게 과언이 아닌 것이고, 자, 오화를 봤죠. 오중정화 를 봤지만은 해수가 두 개 있는데 임수 투출하면 이건 뭐예요? 그렇죠. 수범 목부다. 수범 목부라고도 하고요. 수다 목부라고도 합니다. 을목이 물에 떠 있고요. 이거 을목 꽃으로 화초로만 보지 마시고요. 이거를 뭘로 본다? 새로도 보죠. 새 하늘 나는 새를 을로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백조 있죠. 미운 오리, 백호가 아니고 백조. 우리 미운 오리 새끼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가 오리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봤더니 백조였다 한데, 얼어져 있는 그 안에서 한겨울에 온기는 조금밖에 없고, 지금 한겨울에 호수가 있어서 을목 백조가 이렇게 헤엄을 치고 있죠. 신금이 옆에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옆에서 포수가 이걸 한번 잡아볼까,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술시 한번 볼까요? 병술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병화가 병자는 뿌리가 전혀 없지만 병술은 술에 뿌리를 둘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임수개수가 투출되지 않았지만 수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술토가 있게 되면 술을 갖다가 좀 통제하는 그런 역할, 그 다음에 병화가 간신히 이렇게 술에 미근이라도 통근할 수 있어서, 그래도 여기 있는 생시들 중에서 그래도 조후 할 때 오늘의 국세에서는 그래도 병술시가 가장 나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정해시는 역시나 정화는 정축시나 정해시나 똑같이 정화가 지지로 뿌리가 없고 청간으로도 생조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고, 대체적으로 어떤 생시를 어떤 간에 역시나 운세, 대운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서 목화의 기운, 특히 화의 기운이 살아나야지만 좋은 국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자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